삼성이 향후 5년간 반도체, 바이오, 신성장 IT 등 미래 먹거리 분야에 45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80%는 연구개발 시설 투자 등을 통해 국내에 투자한다고 밝혀 최근 해외 투자에 집중하는 게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켰습니다. 자, 오늘 나온 삼성의 투자계획 발표 소식 집중 보도하고 이와 함께 고조되고 있는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사면 여론 소식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방한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방한 첫 일정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평택 삼성 반도체 캠퍼스를 찾았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자신의 홈그라운드에서 능숙하게 귀한 손님을 맞으며 양국 간 외교전에서 민간 외교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에서 진행된 한미 정상 공동연설에 앞서 양국 대통령을 소개하는 역할을 맡았는데요. 이 부회장은 유창한 영어로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등 많은 귀빈을 경기도 평택 삼성 반도체 캠퍼스에 모시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평택 삼성 반도체 캠퍼스는 세계 최대 규모의 가장 선진화된 공장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 영상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 언론에도 주요 기사로 보도됐는데 한국 대표 기업의 경쟁력이 한미 동맹을 업그레이드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부인할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기업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데요. 특히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기업은 국가 안보에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됐습니다. 첨단 신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로 글로벌 경쟁에서 확고한 입지를 구축하는 건 기업뿐 아니라 국가의 생존과 번영에도 필수 요건이 됐지요. 이런 가운데 삼성이 오늘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삼성이 향후 5년간 반도체, 바이오, 신성장 IT 등 미래 먹거리 분야에 45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힌 것인데요.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액수인지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이 같은 액수는 삼성이 지난 5년간 투자한 330조 원보다 120조 원 늘어난 것으로 연평균 투자 규모를 30% 이상 늘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총 투자액 450조 원 가운데 그 80%인 360조 원을 국내 투자에 쓰겠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지난 5년간 국내 투자액 250조 원보다 110조 원 증가한 금액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앞서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 분야 세계 1위가 되겠다는 반도체 비전 2030을 발표한 바 있는데 이를 뒷받침하는 대규모 투자 계획에 대한 청사진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좀 자세히 들여다보기로 하죠. 우선 반도체의 경우 30년간 선도해온 메모리 분야의 초격차 위상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신소재 신구조에 대한 연구 개발을 강화하고 첨단 극자외선 기술을 조기에 도입하는 등 첨단 기술을 선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고요. 파운드리, 즉 위탁 생산 사업에서는 차세대 생산 기술을 적용해 3나노 이하 제품을 조기 양산한다는 계획입니다. 삼성은 바이오 분야에서도 공격적인 투자를 단행해 제2의 반도체 신화를 구현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는데요. 중장기적으로는 바이오 의약품 위탁 개발 생산 및 복제약을 주축으로 하는 사업 구조를 구축하기로 했고요. 아울러 미래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AI, 차세대 통신 등 신성장 IT 분야에서는 초격차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자, 그리고 삼성은 이 같은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국가에 이바지하겠다는 포부도 함께 밝혔는데요. 삼성은 미래 먹거리와 신성장 IT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은 국가 핵심 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동시에 사회 전반의 역동성을 불어넣겠다는 의도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삼성의 파운드리 사업이 세계 1위로 성장할 경우 삼성전자보다 큰 기업이 국내에 추가로 생기는 것과 비슷한 경제적 효과가 있다면서 경제안보 측면에서도 반도체, 바이오 공급망을 국내에 두는 것은 수치로 표현되는 그 이상의 전략적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삼성의 발전이 곧 대한민국의 발전이다라는 점을 강조한 것인데, 이 밖에 삼성은 향후 5년간 핵심 사업을 중심으로 8만 명을 신규 채용하겠다는 계획도 밝혀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시하는 윤석열 새 정부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저는 이 점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한미 정상회담의 첫 행사장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빠른 시기에 한자리에서 만났을 때 두 사람의 이른바 케미가 어떨까, 이런 궁금증들도 많았던 게 사실이죠. 일단 삼성이 향후 5년간 대규모 국내 투자 계획을 밝히면서 첫 단추는 잘 꿰매어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현대차가 초대형 투자 계획을 발표한 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경제산업 관련 장관들을 모아 경제전략회의를 열었었지요. 총리 임명장을 받은 이후 첫 일정으로 바로 경제전략회의를 연 것인데, 이 자리에서 한 총리는 우리 경제 여건이 엄중하다며 기업 규제를 완화하고 투자 주도 성장을 이끄는데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부분은 지켜봐야겠지만 현재 경제 상황과 해법에 대한 방향은 제대로 잘 잡았다는 평가가 나왔었는데요. 두말하면 잔소리겠지만 새 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돼야 합니다. 소득주도 성장과 같은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더 이상 대한민국에 발을 못 붙이도록 민간 투자의 활성화가 일자리 창출과 소득 수준의 향상의 선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선순환 구조를 우선적으로 만들어야 하는데요. 대한상공회의소가 322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새 정부의 경제정책이 성공하려면 미래를 위한 투자와 인프라 지원, 그리고 규제 혁파를 통한 기업 혁신 유도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꼽았습니다. 이처럼 기업들은 규제의 완화나 개선으로는 한참 부족하고 규제의 혁파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기업들이 마음껏 투자할 수 있게 하려면 투자의 발목을 잡는 각종 걸림돌을 정부가 나서 제거해줘야겠지요. 기업들이 복잡한 규제와 절차 등을 따지느라 투자의 적기를 놓치거나 외국으로 옮겨간다면 국가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마이너스가 될 것이고 그 피해는 국민들께도 전가되는 건 당연지사입니다. 이와 함께 대한상의 등 경제 5단체가 공동으로 견의한 기업인들에 대한 사면 복권도 윤석열 대통령이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을 서둘러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 첫 장소로 들른 경기도 평택의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이 부회장이 자신의 재판 때문에 자칫 못 가는 사태가 벌어질 뻔했다는 소식 여러분 이미 접하셨을 겁니다. 3주에 한 번씩 금요일마다 열리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 공판일이 이날과 겹치는 바람에 이 부회장의 평택 행사 참석 여부가 불투명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행히 재판부가 공판 불출석을 허가해줘 황당한 일은 벌어지지 않았지만 삼성을 억누르는 사법 리스크를 단편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사건이 되는지조차 불투명한 사건을 두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이 부회장은 매주 목요일마다 열리는 경영권 승계 관련 재판 때문에 공판이 열리는 날이면 하루 종일 재판정에 있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부회장은 2017년 2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된 후 1년 6개월 이상 감옥에 있었지요. 지난해 8월 가석방된 후에도 2개의 재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주 1회 이상 서울지방법원에 출두하고 있는데 5년간 재판 참석 횟수가 무려 120여 차례에 이릅니다. 그 시간에 경영에 몰두했더라면 더 좋은, 더 나은 성과를 낳았을 텐데 말이죠.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고 재판에 이리저리 불려다니는 사이 반도체를 둘러싼 국제 환경과 지정학적 여건이 정말 급변했습니다. 중국 견제에 나선 미국이 반도체 등 전략물자의 공급망 새로 짜기에 나서면서 한국 정부와 삼성 SK하이닉스를 향해 동참하라는 압박을 가하고 있고요. 이에 대만, 일본은 미국과의 반도체 동맹에 먼저 올라타려고 대규모 투자 계획을 경쟁적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 세계 경쟁자들이 숨가쁜 합종 연행을 거듭하는 와중에서도 삼성전자는 2017년 이후 1조 원 이상의 인수합병을 단 한 건도 성사시키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문재인 정권이 올가매놓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수갑을 빠른 시일 내에 윤석열 정부가 풀어주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업은 초인류인데 정치가 후진국 수준이면 그 나라가 초인류 국가로 성장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 데일리 베스트.